논술 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산청솔에서 인문논술 수업하고 있는 윤여준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한국에 대해 지원하시는 분들 작은 팁 몇 개 드리겠습니다. 한국에 대해는 100분 시험 보고요. 총 3문제가 주어지는데 재작년하고 작년의 문제 유형이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문제 유형 한번 소개하고요. 거기서 중요한 지점이 어딘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가 400자, 2번 500자, 3번 600자 이렇게 되는데 글자 수가 많아지죠? 그러니까 뒤에가 중요하다. 아주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1번 문제는 가나, 다라, 제시문 4개를 분류. 당연히 입장에 따라서 분류한 다음에 뭐 2개 하겠죠? 그 다음에 각각을 요약하는 건데 여기서 어떻게 하면 감점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뭐 변별을 한다기보다 감점을 최대한 막는 식으로 1번은 구성하셔야 되는데 1번에서 가장 중요한 거 연습할 때 요대로 연습하시면 돼요. 1번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핵심어예요. 핵심어를 한 개도 빼놓지 않겠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시되 그 요약에 이 제시문의 핵심어가 전부 들어가 있느냐 그거를 판단해서 채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거꾸로 핵심어를 모두 쓰는 연습을 1번에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핵심어냐? 그게 핵심이죠. 그걸 연습하셔야 돼요. 그거는 이 경우에는 이게 핵심이고 여기는 이게 핵심이고 그렇게 논리적으로 하나 따지는 게 아니라 감으로 연습으로 익히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요게 핵심어네 요게 핵심어네 할 수 있도록 연습하셔야 되는 거예요. 핵심어를 찾는 어떤 논리적인 어떤 사고의 패턴 이런 거 없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탁탁 집어낼 수 있어야 하고요. 조금만 연습하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1번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핵심어다. 핵심어를 모두 잡아야 된다. 그거고요. 2번은 아주 평이하게 문제가 나왔는데 자 마발을 비교하고 첫 번째, 그 다음에 사를 통해 각각 평가하라 두 번째 이렇게 복합 논제로 나왔습니다. 500자고요. 자 여기서는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비교하고 평가할 수도 있고요. 그냥 마발을 바탕으로 사를 평가할 수도 있고요. 비교하고 평가하라고 했으니 사는 마로도 예를 들면 이렇게 될 수 있죠. 사하고 마하고 같은 편이고 바가 달라. 이렇게. 그럼 얘는 하나는 옹호되고 하나는 비판되겠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혹은 마바로 둘 다 비판할 수도 있겠죠. 얘네들이 서로 대비되는데 어떻게 2개로 사를 동시에 비판할 수 있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는 앞에 제시문이 2개 나올 거예요. 올해도 그렇게 나올 건데 이 앞에가 비교이냐 아니냐 그걸 우선 먼저 따지셔야 되고요. 그 다음 비교가 아니라면 논리가 완전히 바뀌어요. 자, 이렇게 하나는 옹호고 하나는 비판으로 할 수 있죠. 혹은 둘 다 비판일 수도 있고요. 혹은 제시문 4가 옹호도 갖고 있고 비판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물론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요거 옹호도 좀 되는데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해진 답은 일단 찾으시고 거기서 변별을 하자면 요거 조금 추가할 수 있겠는데 이런 논거를 하나 더 그러니까 100% 비판당할 수도 있고요. 혹은 70% 비판하고 30%는 이런 지점에서는 옹호의 여지가 있는데 이럴 수도 있죠. 그러니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 변별할 수 있는 건 이 평가의 개수다. 평가의 개수를 조금 늘려주는 거. 여러분들 논술이요.
제일 중요한 거는 당연히 답을 틀리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답만 틀리지 않는다고 합격하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변별 지점이 있어야 되고 남들보다 잘 쓴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 잘 쓴 걸 보여줄 때 가장 손쉽게 변별할 수 있는, 무조건 손쉽게 변별할 수 있는 게 개수, 논점의 개수를 늘려주는 거예요. 평가의 개수를 늘려주는 거예요. 설명의 개수를 늘려주는 거예요. 이게 변별에서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평가라고 나왔을 때 그냥 하나하나 매칭해서 얘론 비판하고 얘론 옹호하고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서 다른 지점에서 다르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걸 항상 염두하면서 어떻게 하면 변별하지? 이 생각을 하면서 연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앞에서 얘기를 좀 길게 했지만 외대에서는 3번이 변별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앞에서 좀 빨리 푸시고요. 3번을 잘 푸시는 걸 목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료를 3개 이렇게 주는데 이게 이제 도구거든요. 앞에 나와 있는 얘기가. 여기에 영어 제시문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도표도 나오고 까다롭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얘를 바탕으로 방안을 제시하시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각각의 자료 1, 2, 3을 제대로 읽어라 이런 의미예요. 다른 의미가 아니고 여기 무슨 큰 추론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각각의 자료 1, 2, 3을 제대로 읽으면 혹은 제대로 해석하면 그냥 그게 곧 뭐가 되는 거예요? 방안이 되는 겁니다. 그대로. 그래서 아마 올해도 저렇게 도구가 3번에서 많이 나올 거예요. 영어 제시문도 나올 거고 도표도 나올 거고 일반 제시문도 나오거나 그렇게 되겠죠. 도표가 2개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요거는 그럼 난이도가 높냐? 그렇게 뭐 도표의 난이도가 높다고 보여지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연습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건데 그래서 사실은 자료보다 영어 해석이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영어 난이도가 높냐? 또 그렇지는 않는데 영어를 해석할 때 자꾸 의역해서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영어를 제대로 읽었냐를 테스트하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제시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거의 그대로, 너무 많이 바꿔서 하지 말고 그대로 영어 제시문에 여러분들이 직역해서 거의 그냥 그대로 적어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이거는 기본 유형이긴 한데 왜 그래도 3번이 중요하냐면 여기서 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전체를 다 놓고 봤을 때 사실 제일 연습 많이 해야 되는 게 요 지점이 아닌가. 요 지점에서 분량, 그 다음에 요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를 가장 많이 연습해야 되는 게 3번의 도구 제시문 요 지점이다. 요걸 중점적으로 하셔서 여기서 변별을 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 하시고요. 나머지는 연습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2번에서 선생님 변별이었던 거, 3번 여기서 변별이었던 거 이런 거 위주로 연습을 꾸준히, 다행히 또 외대는 수능 끝나고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때 연습을 좀 충분히 하시면 외대는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외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